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를 요약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확인한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3주 연속 상승세의 배경에는 확실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둔화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미국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특징주 중에서 갭과 로스스토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중저가 브랜드, 할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가 라인에 대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적어지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우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그 부분 좀 체크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리 데일리 총재 최근에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고성의 한마디를 내놓은 걸까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연일 내놓고 있는 연준의 총재들입니다. 자,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점진주의에 진입할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감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26일인데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오면서 유가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 자리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랠리의 분기점이 좀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확실히 투심은 개선됐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빅스 지수도 많이 내려앉았고요. 공포 탐욕 지수 결국에 그리드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금 투심이 살아나면서 11월에 랠리를 누려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일단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3대 지수의 주간 흐름을 보게 돼도 2%에서 3%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고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주시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샘 올트먼의 해임 이야기가 지난 주 말에 좀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업자로서 회사를 성공을 시켜놓고 물러나게 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애플의 매cin토시 컴퓨터를 성공시킨 이후에 1985년에 해고를 당했다가요. 다시 창업을 했던 넥스트의 인수로 인해서 화려하게 컴백을 한 다음에 현재 애플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트위터엔 잭 도시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오픈 AI의 샘 올트먼일 텐데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일리아 스추케버라는 수석 과학자와 함께 공동 창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을 밀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깜짝 결정이었던 것이 샘 올트먼이 에이펙 회담에도 참석을 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던 와중에 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픈 AI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알트먼이 떠나게 된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올트먼의 복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샘 올트먼은 깜짝 해프닝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픈 AI에 다시 복귀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발사를 단행을 했는데 결국 자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머스크의 꿈도 한 차례 지연이 되게 된 거죠. 스페이스X 국내 관련주들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AP 위성이라던가 세트레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의사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또 월요일인 만큼 우리 증시도 좀 힘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올라갈 때도 됐는데 함께 보시죠. 전일장 우리 시장 마감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약세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0.7% 하락, 코스닥 지수 1.5%보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거의 이제 저항대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500,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800선 임을 확인시켜준 셈이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이 외국계의 매매 동향이죠. 10시 30분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가 열면서 특히 이제 매도 압력을 더 강하게 가하는 모습이 장중의 특징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소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확실히 최근 요 며칠간 보시면 수급에 키를 쥐고 있는 게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좀 넘어갔다라는 것. 증시의 영향력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코스피 거래 대금의 무려 27%를 흡수했습니다. 무협지에서 보면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다른 쪽의 에너지를 다 끌고 와서 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공모가가 36,200원 사실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면서 희망 밴드가 공모가 최하단으로 측정이 되면서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로 작용을 했는지 전거래일에 급등을 하면서 종가는 57,200원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매도 가능 주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를 추정을 해보면 기관의 보유 물량 55%, 외국인의 보유 물량 100%를 이 당일에 바로 익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분기에 이제 적자를 냈다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했는데 당일 종목은 올랐지만 나머지 배터리주들은 대부분 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향후 시장의 시선은 싸다 이런 것보다는 펀더멘털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대부분 증권가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분기 내지는 내년 실적이 중요해질 텐데요. 보시면 이익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쪽은 자동차, 반도체, 필수 소비재. 이쪽이 4분기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내년도 실적이니까 둘 다 괜찮은 쪽이 요 섹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하향이 되더라도 이 이익 추정치 하향이 다른 쪽보다 좀 더딘 섹터가 차선호조로 꼽히는데 이쪽이 건강관리 헬스케어와 미디어입니다. FN가이드와 신한투자증권의 자료 분석 내용이고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샀어요. 착각 테마주라고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가끔 종종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여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거래일에 코스피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BGF 에코 머티리얼즈 거래량이 수배가 폭증하는 현상이 당일 나타났습니다. 둘 다 입성해 있는 시장 자체도 다르고 업종과 그룹사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2차 전지용 전구체 회사이고 이쪽은 다른 이제 화학 폴리머 기업인데 지금 종목 토론 게시판을 보면 잘못 알고 샀어요라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착각해서 이때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과거에 비슷한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완전히 다른 기업이죠. 자동차 부품 기업인 오스템이 같이 그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신풍제약이 2020년대 코로나19 치료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분 관계도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지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못해서 이제 착각해서 이제 매수 매도하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주간 업종별 등락률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의외로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또 건설이고요. 에너지, 화학, 기계 장비, LCC 중심으로 운송 쪽 좋았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2.5%니까 지수 대비했을 때 아웃퍼포먼 쪽이 이쪽입니다. 모두 시클리컬 쪽에서 많이 나왔죠. 굉장히 의외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거래일에 반응이 있었던 섹터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운송과 화학은 이제 거의 이제 팩터가 같죠. 유가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추종 매수가 이쪽으로 좀 같이 유입이 됐는데 일종의 공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과 화학은 호재로 인식을 하지만 반대로 정유 섹터는 악재로 인식을 하죠. 이날 분위기가 유가의 5% 가까운 급락세가 호재였습니다. 다만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에는 유가가 다시 한번 4%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업종은 이 유가와 함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유전자 가위 테마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 치료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 유전자 편집 관련 테마주들이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들썩였고요. 최근 들어서 신고가 종목들도 앞서서 보신 주간 상승률 업종들과 거의 겹칩니다. 시클리컬 쪽이 많이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요. 건설 쪽은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변압기 쪽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도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 밖에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옷 회사인 한세실업도 신고가입니다. 두산 테스나, KC텍, 타이어 등등 반도체 쪽도 사실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세론 뉴스라고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 증시 격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젠 정말 K세론이라고 불러야 할지, 지스타가 이제 끝남과 동시에 관련 게임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고요. 엔터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도 전거래일에 꽤 많은 낙폭을 보였는데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는 세론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일단 테스트 소켓 이틀 연속 상승세는 보였습니다만 마이크로 컨텍솔은 장 마감 후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 나올지 장중에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수급 이슈라고 본다면 HBM 관련해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두 개가 이제 상장 예정인 ETF인데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거의 이제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들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곤 하는데 이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높아진 이 주가들을 증명시킬 성장성이나 숫자가 이제 필요해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엔비디아 실적, 컨센서스를 얼만큼 상회하는지 그 폭 여부와 컨퍼런스 콜 때 향후의 가이던스 전망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22일 오전 7시 발표 예정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팹리스 반도체 쪽이 의외로 긍정적인 숫자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후공정 쪽, 그러니까 공장 가지고 돌릴 때 필요한 공정 관련 기업들인데 팹리스라고 하면 공장이 없는 기업이죠. 설계하는 칩 그런 기업들입니다. 텔레칩스, 동아은 아나텍, 제주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모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텔레칩스의 주요 품목들은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서 조금 더 사용자가, 운전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500억 원을 이번에 돌파했고요. 이익도 작년보다 59% 성장했습니다. 동은 아나텍도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쪽은 이제 손떨림 방지나 자동 초점 관련해서 반도체 칩인데 이쪽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속합니다.
합니다. 제주 반도체도 올 들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데 특히 이익보다는 매출액 부분, IoT나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팹리스 반도체도 D램 가격의 상승의 수혜를 점차적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 체크 포인트입니다. 증권사별로 주간 투자 의견 쭉 정리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DB투자증권, 하나, 금융투자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가장 우측 끝에는 종목별 내용들까지 좀 같이 기입을 해봤습니다. 겹치는 쪽이 의외로 화학인데 대한유화가 삼성과 DB 쪽에서 같이 투자 의견을 냈고요. 그 밖에 반도체도 좀 많이 겹치고 이쪽은 그 퀀트 분석이라서 개별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그 이동하는 자금들이 호실적으로 수급 쏠림이 있게 된다면 눈에 띌 만한 내년도 이익 상향 종목들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